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약 2주 남은 겁니다. 오늘도 각 선대위 입장 관계자들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길가에 이제 막 유세 트럭과 현수막들이 보이니까 진짜로 선거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재총선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유세차에 올라왔어요. 유세차 오르셨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서울에 방송 없을 때는 계속 순천에서 이제 유세차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순천에서 유세 주로 하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 너무 좀 마음이 쓰려요. 왜 그러신가요? 본인 선거 때는 안 내 그러셨죠? 선거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선되셨을 텐데. 씁쓸함이 전남에서 보수정당으로 출마하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또 지실 수 없잖아요. 또 유세 많이 돌아다녀 보셨어요? 현장? 저는 유세차는 뭐 제가 어떻게 탔겠어요. 우리 변호사님 이제 지역위원장이시고 네, 그런데 네. 저 유세차 바깥에서 저 현장 이제 분위기를 보실 거 아니에요? 뭐 박수 치고 있죠.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그런데 네. 제가 국민의힘 현장 분위기도 이제 얘기를 이제 영상으로 봤거든요.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지지하신 분들이 마음이 다 한결같이 내 맞아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세차 앞에는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때가 많잖아요. 물론 길 가다 보시는 분도 많겠지만. 근데 다만 왜 드론 영상이라고 하죠. 네. 드론 영상이라는 사진을 공중에서 봤을 찍는 때는 조금 전 이재명 후보의 드론 영상이 훨씬 더 많이 네. 잡아야 되지만 그래야지 그분들을 다 이렇게 찍을 수 있겠구나. 더 광각으로 찍어야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요. 네,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희가 원래 오늘 시작 전에 키워드를 좀 보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연결이 좀 어려워서 제가 미리 봤거든요. 그런데 뭐 여론조사들 접전이다, 뭐 누가 앞서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두 양측에서 보시기에 지금 지지율 흐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라고 보세요? 뭐 우리 후보에게 이 영향이 좀 크다, 혹은 윤석열 후보에게 이 영향이 큰 것 같다. 뭐. 윤석열 후보는 아마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믿음, 저 후보한테 내 미래를 맡겨도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의문점이 남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불거져 나오는 처가의 부동산 차명 거래든지 아니면 주가 조작도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뭐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나요? 정의와 상식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약간 정의로운 이미지로 나왔는데 막상 본인마저도 여기 출마한 것이 지금 그 어떤 조치 자체가 법적인 조치 자체가 타당했다, 그러니까 그 징계 자체가 좀 타당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도덕적인 면도 좀 이렇게 거론이 되고, 근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양 후보에 대해서는 좀 똑같이 비판적인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좋은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시죠.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경제적인 부분. 만약에 양 후보다 약간 좀 비호감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까? 그럼 차라리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과거에 얼마나 정책을 잘했는지 이 부분이 보장된 후보를 좀 선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가족 논란 이런 쪽이 아무래도 지금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비호감 대선이라면 이재명 후보를 믿는 여론이 좀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위원장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자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정책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책 이전에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러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의 자격의 문제를 양 후보 모두 다 힘겹게 끌고 가고 있는다고 생각이 그거는 공이 되는데 공통적이다. 어느 정도는 네. 비슷하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이 이제 굉장히 안 좋죠. 아까 유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공적인 영역에서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들이 최근에 굉장히 잦습니다. 뭐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 먹는 것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해서 뭐 관용차 논란이라든지 배우자에게 원래 제공해서는 안 되는 실제 경기도의 세금을 이용한 여러 가지 뭐 비서 업무를 전담시킨다든지 최근에는 뭐 옆집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이제 계속 광범위하게 늘어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후보가 일 잘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나? 이게 환상 아니었나? 경기도에서도 이 정도로 해 드시는데 청와대로 가게 되면 이게 법인카드를 과연 얼마나 쓰시려고 하시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양쪽 다 공이 리스크가 있고 뭐 누가 더 어느 시점에 부각되느냐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결정적인 이슈는 2030의 지지라고 봐요. 이제 저희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지율이 많이 빠졌을 때 보면 2030이 정말 물밀듯이 빠져나간 때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쯤에. 네, 작년 말이라든지 뭐 이준석 대표와 뭐 분란이 있거나 이럴 때들이었는데, 근데 2030의 그 지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 최근에는 비대면 선거 환경이잖아요. SNS로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측 모두. 네, 그래서 커뮤니티 여론이나 SNS 여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아마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것이 본인의 악재는 인터넷 공간에서 굉장히 전달이 잘 되고 또 호재가 거의 없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또 잘 확산이 안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2030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해주고 있다. 그렇군요. 엄청 길게 그 말씀해 법인카드 주시네요. 관련해서는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 실제로, 법인카드도 보면은 경기도시공사 법인카드 뭐 경기도시에서 먹었다 뭐 이런 부분이 하는데 이거 다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 법인카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감사가 들어가 감사가 들어가 있고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라든지 김혜경 씨가 전혀 직접적인 관계된 게 전혀 없다. 그리고 몇십만씩 나오는 거죠. 그럼 윤석열 후보 147억 원 검찰 때 이제 그 특활비. 그런데 총장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14억, 15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도 없이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장동도 요즘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뭐 그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똑같은 녹취록에서 똑같은 녹취록에서 이제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라는 점이 이제 확연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김만배 씨 관련해서도 상갓집에서 한 번 본 사이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무슨 가진 카드는 김만배는 그 윤석열은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뭐 위험하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이를 가지고 굳이 상갓집에서 한 번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지금 팩트 체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40회 이상 주식 거래를 했던 거, 그것도 주가 조작이 검찰이 주가 조작이라고 시기했던 특정 기간에 40차례 이상 거래를 했던 것이 드러났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거짓말한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다 보면은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자격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격. 그러면 지금 제가 거론한 것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한 일부분이거든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자격이란 말을 그것도 후보 측에서 꺼낼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기도와 그 산하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했다는 것은 의혹이고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 측 윤석열 일가의 비리가 더 크다. 이렇게 지금 계속 그러니까 대응을 하시는 것 산하기관의 같아요. 카드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 뭐 이름이 법인카드 거론된 같은 경우는 이름이 경기도 법인카드라는 것도 무슨 총무관이 무슨 관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나눠져 있고 네. 금액 부분도 좀 이상하긴 해요. 이거 드러나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거론했던 것은 윤석열 후보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고 이 주가 조작의 당사자가 김건희 씨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미니 신도시 차명 거래했던 부분, 그리고 또 뭐 은행 잔고, 그 장모의 은행 잔고 300억대 은행 잔고 허위 위조, 이것이 일반적인 국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니까 문제가 있다. 너무 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저도 이거 외우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부를 또 따로 하셔야 되는 서로. 그럼 김혜경 씨는 도대체 사과를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최근에 악재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후보와 사모님은 뭐 나오셔가지고 사과도 하시고 뭐 하는데 대변인 분들은 나오셔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태도시거든요.
저는 여러 부서들의 업무 추진비를 갖다 쓴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지사들의 경우에 보면 뭐 이런 일이 많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봐도 이건 그냥 저의 사적인 경험이지만 자기한테 나오는 판공비, 자기 법인카드로 가끔 가다가 가족이랑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것도 물론 부적절한 겁니다만은. 근데 다른 부서 업무 추진비까지 끌어다가 자기 집에서 먹을 걸 테이크아웃해서 간다? 이거는 정말 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후보 본인과 김혜경 씨가 몰랐을 거다. 말이 됩니까? 모르지 않았다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아니 음식이 갑자기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요? 자기가 돈 내지 않고 지금 샀는데.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무슨 허위 선대위 있죠.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본인이 말씀하셨냐면 모를 수가 그럼 있냐는 어떻게 거죠.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법인카드를 썼다는 전제 하에 완전히 단정하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니,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정황 이런 거다 나왔잖아요. 그런 예. 그게 경기도에서 나온 거지. 근데 그것이 네, 경기도 좀 법인카드가 천천히 얘기하겠네요. 네. 왜냐면 비유가면 안 되거든요. 네, 천천히 말씀 먼저 천천히 하시고 한 할게요.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지금 직접적 연관이 없다. 그런데 왜 허위사실 유포라고 위험한 발언이라 말씀드렸냐면 경기도에서 쓴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쓴 부분에 대해서 그 과가 이것을 왜 썼는가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는 변호사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쓴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이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정도의 어떤 허위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우리 그 사과했던 부분 왜 했냐? 그 사과원을 보셨어야죠. 배모 씨, 네. 그 사과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메모를 신다면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배모 씨에 대해서 자, 공무원. 20년간 2년인데 이 부분이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어찌됐든 간에 배모 씨와 거래됐던 부분 이제 그런 녹취록인지 아무튼 그런 텍스트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걸 미리 먼저 지금 사과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아시고 상대 후보가 사과를 했으면 상대 후보 측에서 어떤 사과를 했는지도 좀 눈여겨보시고 네. 비판을 하셔도 하시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생각이 재밌는 게 들어요. 법인카드에 대한 건 아니고 그 비서의 업무 범위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책임을 사과를 사과했다는 했죠. 건데 네네. 자, 그럼 그 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근데 저는 그 이후에도 당연히 추가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모 씨의 단독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 녹취들, 뭐 메신저 대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사모님이 뭘 원하시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과연 그 사모님이 누굴까? 그리고 배모 씨라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 충성을 하고 그 대가로 승승장구해간 사람으로 보여요. 원래 법률사무소에 일하다가 성남시에도 픽업이 돼서 사모님을 모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청에서도 그랬죠. 굉장히 제가 황당했던 거는 경기도청에 있으면서 그분이 공문을 만든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름은 국제협력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지만 계속 사모님 모시는 일만 하니까 공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배모 씨라는 심지어 5급 사무관이라는 직위를 이재명 도지사께서 주셨는데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사퇴하고 나서는 그 지위가 바로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세금을 이용해서 내 와이프 뒤치다거리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까요? 자, 그럼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본인이 범인인 거죠.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법인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 부부가 사과를 한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인카드 관련 윤석열 후보는 이제 처가 일가에 대한 어떤 도덕성에 대한 질문들 그런 게 오늘 TV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나올까요? 그게 아마 메인이 이재명 될까요?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우리 네. 토론회가 지금 선관위 토론회가 지난 17일 날 원래는 관훈 토론회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일정 바빠서 안 나간다고. 내 후보 중에 혼자 되게 바쁜 척을 하셨단 말이죠. 어느 후보가 지금 안 바쁘겠어요. 다 바쁘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만 나 바빠서 못 나간다라고 했던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선관위 토론회가 3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법정 토론 3회. 지금 2주가 남은 상황에서 3번으로 우리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네거티브보다는 아마 이제 정책적인 비전, 미래 경제 비전을 아마 예. 제시를 많이 할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정책이라든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상대 후보를 좋게 말씀드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네거티브를 할 것이다. 그런데 대장동도 아마 또 꺼낼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발언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건에 대해서 뭐 남욱 변호사라든지 김만배 씨 관련돼서는 그 합법적인 권한으로 우리 사업을 우리 돈을 또 뺏어간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아닌 것도 이재명 확인되고.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거티브보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더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네. 배모 씨 같은 얘기를 할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별정지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와이프 뒤치다거리 이런 표현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여성 표심이 상당히 나빠요.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와이프 뒤치다거리라는 그런 어휘, 그런 표현 자체로는 오히려 더 반감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상의 네, 뭐. 문제를 지적해 네. 주셨고요. 그 부분 혹시 불쾌하셨다면 제가 자. 그 단어는 취소하고요. 오늘 토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떻게 저희는 가십니까? 지금 대세론을 어느 정도 지금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먼저 네거티브를 강하게 할 필요 있나 싶습니다. 근데 우상호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세게 할 거다, 공격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전이 열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후보도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오늘 경제 정책이 맞습니다. 네. 지금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 위주로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너무나 좀 지나치게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했던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지 방역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경제정책 얘기를 할 것 같고, 예. 그게 이제 최근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일체감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그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을 저희가 또 문제 삼고 부동산 정책 중심으로 또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방역하고 부동산 얘기를 주로 하시겠다는 건데 아까 그 어떤 주제를 특별하게 강조할 거라는 말씀은 이제 순서가 넘어가면서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볼게요, 대변인님께. 역시 방역 완화는 양측 다 공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당선되면은 바로 이렇게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역 완화 외에도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강조될까요?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의 경쟁 심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 기회의 부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의 부족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성별 간의, 같은 세대의 성별 간의 갈등이 있고, 그래서 기회의 어떤 둥지를 좀 확장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횟수로 이제 3년, 그리고 만 2년을 그렇습니다. 계속하는 네.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것을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 거의 100% 가까이 해주는 부분도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냥 선언하는 식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아마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까지 이것도 좀 대충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저 얼마 전에 호남에서 GDP가 호남이 제일 꼴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팩트가 아니었었죠. 지금까지 19년째 대구가 꼴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발전, 그러니까 지역 그 균형 발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론회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정책이나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지금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토론회를 하나하나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네거티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우상호 선대위원장처럼 무슨 세게 한다 하더라도 네거티브를 세게 할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정책의 부재, 그냥 선동성 발언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리백처럼 이렇게 이렇게 좀 몰아가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러셨거든요. 우리 비공개 발언에서 아니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인데 아리백을 진짜 모를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영상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성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치열하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볼 거고. 근데 뭐 누가 부족하고 누가 잘하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또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 토론을 보면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토론 잘한다는 게 정말 과대평가된 얘기였구나라고 실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결론이 잘 안 나와요. 뭐 최근에도 보면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를 그때 이제 광주의 청년이 물어보는데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하자는 저희의 얘기가 뭐 구구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의 비판만 있고 본인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이재명 후보 보면서 참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는 본인이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먼 과거의 일인 것 같아요. 잊혀져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네거티브 본인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뭐 신천지 뭐 무속 이런 얘기들 가는 데마다 하시는데 뭐 최근에는 심지어 광주 가가지고는 광주에 신천지가 많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상대하기가 좀 곤란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윤 후보님이 아니 근데 잘 무슨 되시지 말씀하는지 않겠습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거는 네.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다 알겠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심이셔서 거니까 그런가 봐요. 아니요 뭐 복심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너무 갈라치기하고 막 갈등 조정하고 막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그 그게 팩트가 무슨 기반이 갈라치기예요? 아니 그건 광주만 말이- 봐도요. 호남만 봐도 아니 보시면은 쇼핑몰 노차라는 게 그게 우선은 뭐가 호남만 봐도 갈라치기입니까? 자, 짧게 하셔야 호남이 됩니다. GDP가 다 꼴등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합 쇼핑몰도 저는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그것이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공약이냐, 대선 공약이냐. 왜냐하면 권한이 없거든요.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이것을 권한이 있어야지 공약으로 내놓는데 권한도 없는 분이 지금 공약을 내놓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아무 상관없는 광주에 복합 쇼핑몰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후에 경기도에는 10개나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좀 앞뒤가 잘 안 맞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이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사자 토론은 뒤에도 이제 저희가 후보들 얼굴을 띄워놨지만 뭔가 연습 게임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진짜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더 치열할 거라 예상이 되고요. 아마 저희가 만나는 게 선거 전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마지막 선거에 임박한 또 선대위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륜대전이었습니다.